현재 모든 주식시장, 코인 시장 할 거 없이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무엇이 원인이냐라고 했었을 때 셧다운의 장기화가 그 원인으로, 이게 만약에 한 달 이상 장기화가 되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미국 셧다운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셧다운의 역사로 보는 흐름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주식시장, 코인 시장 할 거 없이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무엇이 원인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건 제가 한 달 전 시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셧다운의 장기화가 그 원인으로 현재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게 2주에서 한 달 이내로 종료가 되면은 그것은 정치적 이벤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만약에 한 달 이상 장기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실물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 바람에 현재 이렇게 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미국 비행기가 멈출 수도 있다, 공무원이 해고되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이 핫도그 장사를 하더라, 약간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증시에 노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셧다운의 팩트시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셧다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좀 제가 점검해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촬영하는 시간 기점으로 11월 7일 현재 셧다운은 장장 37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셧다운이 있기 이전에 최장 기록은 언제였었냐면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어진,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입니다. 이때 기록된 35일간 셧다운이 가장 긴 기록이었었는데, 현재 37일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사례로 공식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셧다운이 왜 발효가 되었는가, 왜 셧다운이 되었는가 한번 보게 되면요, 핵심 쟁점이 뭐냐면은 그 민주당이 여기에 있는 저렴한 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바마 때 생긴 법안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구매 보조금을 연장하자, 그거를 예산에 포함시키자 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공화당과 트럼프는 그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게 쟁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매우 크게 싸우고 있죠. 자,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이제 3일 전이죠. 3일 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그 버지니아, 뉴저지, 그리고 뉴욕 같은 데서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바람에 사실 이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국민적 지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연장을 지금 관찰하겠다 해서 셧다운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직까지도 한치의 양보가 없는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어떤 합의점을 현재 아직까지도 도출하지 못한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것에 불을 지핀 게 이제 2025년 11월 4월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버리면서 이제 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게 이 셧다운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현재 이제 불을 지금 부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셧다운이 대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증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언제 끝날까?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과거 사례를 좀 공부해보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해답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된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가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2019년도에 끝난 트럼프 1기 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였었냐면은 1995년부터 시작해서 1996년까지, 이때는 21일이었습니다. 이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셧다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셧다운이 끝나기 전에 대체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거를 과거 역사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징조가 나와서 이게 끝났는지, 그거를 한번 면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러니까 1기 때죠. 1기 때 있었던 이제 이번 셧다운 이전에 가장 길었던 셧다운,
2018년도의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붕괴에 인한 급작스러운 해결로 정의가 됩니다. 일단 이 당시에 셧다운이 왜 일어났느냐, 이때는 57억 달러의 국경 장벽이 원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57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를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싶어 했어요. 자, 근데 당연하겠지만 민주당이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국경 안보를 위해서 정부를 셧다운하는 거를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둘이 극한으로 대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장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또 하필이면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참고로 트럼프의 앙숙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어저께 정계 은퇴하셨는데 기사 보면 나옵니다. 트럼프의 앙숙이다. 이분이 트럼프랑 진짜 엄청나게 싸운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 당시 하원 의장이 이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 국경 예산은 틀어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치킨 게임 구도로 가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되게 유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셧다운이 거의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35일간 이어졌는데 그동안에 표면적인 협상 시도들이 계속 이뤄지긴 했어요. 근데 이런 시도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해결의 징조라기보다는 사실상 셧다운 장기화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성격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셧다운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갑자기 어떤 제안을 했죠. 신분 입수 보호 연장 조치 하겠다고 이제 그걸 제안을 주고, 그래서 민주당이 받을 것이냐라고 제안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민주당이 바로 거절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죠. 2018년도 이 당시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요, 협상이 타결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바로 전날에 갑작스럽게 이뤄졌는데요. 사실 이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상원에서 트럼프의 제안이 담긴 공화당의 안과 민주당의 정부 안이 표결을 붙였으나 둘 다 부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셧다운이 끝나기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협상이 고착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 기사를 보면 나와 있어요. 셧다운 종료되기 24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선은 해결책을 근접하기 전까지 완전한 교착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 셧다운은 진짜 말 그대로 급작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급작스럽게. 자, 그 급작스러운 원인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자, 임계점이 왔었는데요. 1월 25일입니다. 이때 항공 시스템이 마비된 일이 생겼어요. 자, 이 당시에 셧다운 한쪽으로 접어들게 되니까 38만 명이나 되는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서 그 관제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집단 병가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거의 파업이거든요. 파업. 그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항에 관제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항공기 이륙이 불가능해졌어요. 착륙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미국 자체의 항공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사실상 진짜 실물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비행기 다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이때도 그랬었고, 사실 이때는 실제로 그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어요. 실제로 비행기가 안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공항에 지연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그 항공 대란이 발생한 불과 몇 시간 후인 1월 25일 오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종료하겠다라고 전격 발표해버립니다. 자, 그때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그가 서명한 법안의 내용인데요. 사실 트럼프가 완전히 물러난 겁니다. 장벽 예산이 단 1달러도 포함되지 않은 채 단지 3주간만 정부의 기능을 임시로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안을 서명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일종의 타코를 한 거죠. 타코. 제가 타코라고 하는 겁니까? 트럼프가 언제나 위기 상황에 물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 폐쇄가 되는 위기가 와버리니까 그때는 실제로 물러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35일간 셧다운을 하면서 요구했던 핵심 조건 스스로 철회한 그런 일을 벌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요 언론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했다. 중대한 굴복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셧다운은 한마디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시스템 붕괴에 의한 급작스러운 해결이라고요. 진짜 이 셧다운이 이어져 가지고 뭔가 하나가 부러져야지. 그래서 부러질 징조가 보여서 부러지는 게 보이고 나니까 트럼프가 그때서 양보를 해가지고 끝나게 된, 그게 사실상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셧다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 당시에 사실상 마지막 날 전까지도 사실 뭔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인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공항이 폐쇄되는 그런 뭔가 물리적인 이벤트가 생기고 나서야지 해결됐었다라고 했었던 게 이 2018년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와 반대로 1995년도에 있었던 빌 클린턴 당시의 이 셧다운은요, 정치적 붕괴에 의한 예고적 해결이었어요. 자, 이 셧다운은 말 그대로 정치적 명분의 붕괴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끝났어요. 자, 이때는 왜 셧다운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빌 클린턴이 집권의 시기였었고, 이분 민주당이죠. 그때 공화당이 메디케어, 뭐 환경, 공중보건 이런 데서 예산을 삭감해라 라고 요구했었고, 빌 클린턴이 거기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셧다운을 이제 진행이 되는 와중에 클린턴 대통령이 되게 스마트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에 돌리는 여론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런 여론을 펼쳤어요. 자, 여기 당시에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직 리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실상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에 셧다운을 강행한다 라고 하는 요런 뉴스 기사를 퍼뜨리면서 이제 공화당의 명분을 훼손시켰어요. 어떻게? 이 셧다운이 말 그대로 그냥 숭고한 그런 어떤 그 정치적 그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앙심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다. 이 여론조사 성공한 바람에 셧다운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셧다운의 책임이 클린턴보다는 공화당 의회에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나타났어요. 즉, 셧다운이 되고 있는 게 공화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실제로 셧다운 기간 동안에 공화당의 지지율은 급락한 반면에 클린턴의 지지율은 상승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공화당에 명백한 재앙이 되고 있다, 셧다운이.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떠든 거죠. 셧다운 지속되면은 이거는 공화당이 안 좋다 라고 하는 그런 게 터뜨린 겁니다. 사실 근데 이번 셧다운이랑 그리고 그 이전에 2018년의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는 없었어요. 사실상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게 뭐 트럼프에 안 좋다 그런 뉴스는 없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고 있는 게 서로 어느 정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약간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사실상 누가 일방적 잘못을 했다는 뉴스는 아직까지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현재 공화당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다는 뉴스의 패러다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임계점이 옵니다. 임계점이 언제였으면 이제 1995년에 이제 12월 31일 이때 우스꽝스럽다라고 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실질적으로 그 셧다운 조졌던 건 누구였냐면은 이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었어요. 근데 그분 말고 공화당 상원의 원내대표이자 공화당에서 차기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밥 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이신데 이분이 상원에서 공개 연설을 합니다. 어떻게? 셧다운을 지속하는 게 우스꽝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것을 끝내야 된다. 즉 공화당이 셧다운 시작을 했는데 공화당이 이제는 끝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밝히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사실상 항복하겠다 의사를 밝힌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정확히 그 일이 있는 다음에 5일 뒤에 공화당이 사실상 클린턴 예산을 수용하면서 셧다운이 종료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린턴이 이겼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사례 다른 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셧다운 종료가 명확한 징조와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었다. 사실상 근데 그 징조는 협상의 진전이 아니라 뭐다? 주도 세력의 정치적 붕괴. 그러니까 셧다운이 지속되는 바람에 어떤 하나의 세력이 그 지지율이 내려가서 어떤 세력의 정치적 붕괴가 나왔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셧다운이 종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해 볼게요. 자, 일단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뭐부터 시작됐었느냐를 정리해보게 되면은 둘 다 이제 어떤 이념적 대립,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었고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종료의 성격입니다. 자,
과거에 95년도 사례에서는 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례에서는 이제 28 사례에서는 이때는 급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임계점이 뭐였어요? 임계점이 사실상 95년 사례에서는 정치적 붕괴였었고요. 18년 사례에서는 시스템적 붕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정적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 두 가지 사례를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현재랑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 현재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하고자 알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나리오는 어떤가? 일단 현재 같은 경우는요, 두 시나리오의 양상과 비슷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과거의 그 18년 사례에서는 그때는 중간 선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거는 저번쳤던 건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셧다운을 주도하는 공화당과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민주당이 거둔 승리가. 그래서 이것은 공화당이 직면했었던 뭔가 이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부정적 여론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걸로 현실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셧다운도 비슷하게 공화당 내부에서 야 봐라, 우리 이번에 중간선거 지지 않았냐, 셧다운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셧다운 우리 이제 멈춰야 된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나왔고요. 그리고 급작성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사실상 현재 그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뭐 요즘 뉴스상을 보게 되면은 뭐 저소득층의 식량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얘기도 있고, 뭐 노인 취약계층의 원격 의료도 중단되고, 심지어 관제사가 부족해가지고 공항이 내려갈 수 있고 셧다운될 수 있고 그런 일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가지가 둘 다 현재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둘 중 하나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셧다운은 제가 봤을 때는 곧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이 셧다운 종료의 트리거가 현재는 둘 중 어느 게 하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셧다운은 이제 곧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때까지는 노이즈를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해소될 노이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알아야 될 시사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셧다운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조정이 왔죠. 조정이 왔으니까 이 조정을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거나 증액의 찬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땐 당연하겠지만 분할을 사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손절에 설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셧다운이 지금 현재 장기화된 게 너무 길어졌고 아직까지 뭔가 실물 경제의 충격파가 가시화된 건 없는데, 아마 실물 경제의 충격파가 가시화가 되면은 그때는 아마 블랙스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대비하는 포지션을 구축해서 이번 하락 사이클에, 이번 조정 사이클에 여기서 해치 포지션을 수익 내는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은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리스크 해소된 다음에 진입하여도 늦지 않겠다라는 접근법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이 셋 중 어떤 투자 철학을 선택하든 간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하는 게 현명한 시점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드린 이 자료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저와 같이 이렇게 현명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댓글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그 저랑 함께할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참여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